이 동영상은 상자 안의 전자들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먼저 지난 두 번의 동영상의 결과를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두 번의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드디어 2차원 전자기체라는 개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반도체, 3차원 반도체 물질을 생각을 하면 이 물질 안에서 전자는 3차원으로 X, Y, Z 방향으로 모두 이동이 가능할 텐데요. 우리가 나노 구조를 도입을 해서 한쪽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제약을 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 전자의 움직임이 더 이상 3차원에서의 자유전자 같지 않고 마치 2차원 안에 갇힌 전자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Two-Dimensional Electron Gas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에 해당하는 웨이브 펑션은 각각의 방향에 따른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절한 경계 조건으로 풀어주면 될 텐데요. 그래서 얻어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X방향이나 Y방향으로는 exponential ikxx 혹은 exponential ikyy 와 같이 자유전자의 꼴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 Z 방향으로의 웨이브 펑션은 가장 끝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갇혀있는, 웰에 갇혀있는 전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 psi g, n이 어떤 꼴을 가지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아이겐 에너지를 구해보면 이 웨이브 펑션은 각각의 성분들에 대한 곱으로 나타내었지만 아이겐 에너지는 각각의 성분들에 대한 에너지 기여분들의 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방향의 아이겐 에너지는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얻어지게 되고 나머지 X방향과 Y방향에 대해서는 KX의 제곱 혹은 KY의 제곱을 적절한 매스를 이렇게 이용하여 계산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2차원 전자기체가 있을 때 우리의 목적은 먼저 주어진 사이즈의 그 전자기체가 얼만큼 많은 전자를 포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전체의 전자 수를 어떻게 다루기로 했냐면 하나하나의 서브밴드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 수를 구한 다음에 그 각각의 기여분을 다 더하고 마지막에 스핀 디제너러스인 2를 곱해가지고 얻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브밴드가 가지고 있는 전자 수를 이제 알아야 될 텐데요. 그 값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들어가는 것은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에너지 값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앞에 kx와 ky에 대한 적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적분은 원래부터 적분이었던 것은 아니고 kx방향과 y방향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자유전자의 k 포인트들에 대한 썸을 우리가 적분꼴로 바꾸어 주었고요. 이 바꾸어 주면서 앞에 나오는 것과 같은 환산 계수가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mxx와 myy가 같다는 가정을 가지고 이중 적분이 적분 하나로 쉽게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가정이 있었죠. mxx와 myy가 같다. 일반적으로는 mxx와 myy는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그 전처럼 이중적분을 적분 하나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중적분을 적분 하나로 바꿀 수 있었는지요. 그때 mxx하고 myy가 같게 되면 모든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kx제곱과 ky제곱의 합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k제곱으로 표현을 하는데 성공을 하여서 우리가 문제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mxx와 myy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좌표계인 kx'과 ky'을 도입을 하게 되고요. 이들은 각각 kx와 ky를 스케일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케일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그 스케일링을 통해서는 바로 가장 밑에 있는 것과 같은 kx제곱과 ky제곱에 대한 이 식들이 개수가 달랐는데 kx'과 ky'의 입장에서 보면 걔네들이 개수가 동일해지고요. 하바 제곱을 2md로 나눠준 값이 되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k 프라임의 제곱만으로 간략하게 쓰여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좌표 변환을 우리가 도입하고 나면 적분에서 사용되는 미소 구간인 dkx나 dky 같은 것들도 역시 dkx'이나 dky'로 적당히 스케일링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원래 dkx'이나 dky'의 뜻에서부터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그 dkx, dky가 포함되어 있었던 적분꼴이 이제 이러한 좌표 변환을 통해서 dkx'과 dky'에 대한 적분꼴로 바뀌고 나면 서브밴드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숫자가 다음과 같이 아주 간략하게 표기가 되게 됩니다. 뭐가 달라졌냐면요. 그 전에는 페르미 디락 안에 들어가는 에너지 베리어블이 각각 kx와 ky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k 프라임만의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간단하게 됩니다. 대신 여긴 대가가 따르죠. 이 대가는 그 앞에 붙는 개수가 하나 붙게 되는데요. 스퀘어 루트 mxx, myy를 md로 나눠준 값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해보시면 우리가 아직 md가 어떤 값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어떤 md 값이든 현재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것이고 식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md가 이 스퀘어 루트 mxx, myy하고 같다고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나왔었던 그 분수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형태로 이와 같이 앞에 있는 그 분수도 없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위의 식에서는 좌변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dkx', dky'에 대한 이중 적분이지만 그 적분이 2차원의 극좌표계로 변형이 되고 나면 그 각 좌표, 앵글 베리어블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2파이만을 내놓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피적분항에 K'이 하나 추가되는 것은 이제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1차원 적분만을 수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 1차원 적분도 이 경우에는 아주 잘 수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금은 dk'으로 쓰고 있는데 이 dk'을 가지고 대신 에너지를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입을 한 이 에너지 값은 우리가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xy 방향으로의 에너지하고 완전히 동일한데요. 이 E sub xy를 가지고 식을 변환을 하게 되면 그 과정은 여기에 서술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전자의 숫자가 다음과 같이 아주 간략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 붙는 개수가 조금 더 복잡해졌죠. md를 하바 제곱으로 나눠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k'을 E sub xy로 변형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추가적인 항들이고요. 그 대신 이 적분만을 바라보시면 dexy 에너지에 대해서 적분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페르미 디락 함수를 적분을 해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함수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특별히 이 함수는
해석적인 해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D 일렉트론 가스를 사용하고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만약에 3차원이라든지 혹은 1차원에서의 전자기체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렇게 해석적인 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E sub xy, 이 에너지 값을 이제 무차원의 값으로, 차원 없는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다른 에너지 값인 kBT로 나누어 주면, 그러면 이제 이것은 차원 없는 값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 차원 없는 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전개를 뭐 이렇게 하면 페르미 디락 인테그럴인데 오더가 0인 꼴이 나타나게 되고요. 가장 밑에 정의된 것과 같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페르미 디락 인테그럴 중에서 오더가 0인 녀석은 해석적인 해가 가능합니다. 로그, 자연 로그를 취하고 로그에 1 플러스 2 에타를 나타내고요. 여기서 에타는 바로 그 페르미 디락에 들어가게 되는 페르미 레벨이라든지 이런 기본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n번째 서브밴드가 가지고 있는 미니멈 에너지에 해당하는 E sub g, n을 kBT로 정규화해주고 거기에 마이너스 곱한 값이 여기서의 에타 값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래 이제 이중 적분이 있었는데 그걸 적분 하나로 바꾸는데도 성공을 했고, 이 2D 일렉트론 가스의 경우에 대해서는 운이 좋게도 그게 어널리틱한 솔루션까지 가지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렇게 간단한 형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보면 하나의 서브밴드에서 스핀업이나 스핀다운과 같이 정해진 스핀당 전자의 숫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꽤나 복잡한 것 같지만 이 로그 함수 kBT에서부터 시작하는 로그 함수는 적분에서부터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2파이 곱하기 md 나누기 하바 제곱, 이것은 좌표를 변환을 하면서 나왔고요. 맨 앞에 있는 lx, ly를 2파이의 제곱으로 나눠준 것, 이것은 원래 썸이었던 것을 적분으로 바꿔주면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서브밴드에 대해서 스핀당 전자수를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의 MD는 아무렇게나 설정을 한 것은 아니고 MXX하고 MYY를 곱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해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브밴드의 전자수를 알고 있으니까 전체 전자수는 단순히 모든 n값, 모든 그 서브밴드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주면서 스핀 디제너러스인 2를 곱해주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매트랩 예제는 길지 않아서 금방 마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이즈가 정확히 똑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먼저 상수들을 정의를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즈도 LX, LY, LG 지정을 해주시고 매수도 지정을 해주십시오. 여기선 사실 MXX하고 MYY가 동일하기 때문에 해석적인 식이나 뭐 아님 그 저번 두 번째 동영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MXX나 MYY를 임의로 설정을 해 주셔도 이 식은 성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max에 대해서 제가 과하게 50번째까지 해 주었는데요. 이렇게까지 많이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OEF는 코에피션트는 그 앞에 나타나게 되는 개수를 그냥 제가 미리 정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자 농도를 0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n을 서브밴드 인덱스를 1에서부터 nmax까지 올려가면서 바닥 에너지인 EG 값을 구하게 되고요. EG로부터 바로 서브밴드가 차지하고 있는 전자의 숫자를 계산을 하고, 그렇게 계산된 서브밴드의 전자의 숫자를 전체 숫자에다 더해주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이 예제를 실행을 해보시고 또 매스들을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것들은 어떤 차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토탈 넘버는 정확히 그냥 몇 개, 숫자 몇 개의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는 시스템이 깊이는 5나노미터이지만 옆으로 면적은 100나노 곱하기 100나노인 것이기 때문에 주로 2D 일렉트론 가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은 단위 면적당, 예를 들어서 제곱 센티미터당 전자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이렇게 얻어진 토탈 넘버를, 전체 전자수를 Lx와 Ly를 곱한 면적으로 나누어서 면적당 전자수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람들이 제곱 센티미터당으로 나타내기를 좋아하니까 제곱 센티미터당으로 쓰신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오더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